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화웨이인데요. 도대체 왜 미국은 화웨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겉사정과 속사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화웨이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적지 않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전면전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필요 이상의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 기업이라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중국 정부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 그럴싸한 증거들과 말기술로 인해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화웨이 제품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는 속사정이 드러나게 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며 바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5G 관련 표준 특허는 전체의 15% 정도 되며 이는 전체의 3,000건이 넘어가는 숫자에 해당되고 지금까지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G 필수적인 표준 특허 역시 20% 정도 되어 1,500건이 넘어가는데,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표준 특허뿐만이 아니라 5G 관련 제안서 및 연구서 제출 건수가 총 3만 건이 넘어가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만 5천 건 정도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화웨이가 그만큼 5G에 투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5G 조사 위원수는 2위와 3위의 2배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의 3배 이상에 해당되는 81명이나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표준 특허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미국이 왜 끊임없이 화웨이를 공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표준 특허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표준은 공개가 되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허는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 개념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독점하여 권리를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은 내가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특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 대가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가 표준화 기구를 통해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여기 표준이 되어버린 기술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특허가 받아져 있는 상태라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전부 특허 사용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 특허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단적인 예로 특허 매복과 홀드업이 있겠습니다. 홀드업은 특허가 받아져 있는 표준이 널리 확산되고 보급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표준은 특허가 있는 표준이라며 이미 관련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와, 이런 특허 매복이란 특허를 받고 있는 정보를 숨긴 상태에서 표준이 되면 특허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준 특허라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필요한 존재인데요. 예를 들어 5G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 원가의 4분의 1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로열티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이 비용이 전부 표준 특허 악용으로 인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던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G뿐만이 아니라 화웨이가 보유한 특허는 무려 8만 5천 건이 넘고 4G 기지국이 약 370만 개로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은 절대로 5G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중국의 5G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화웨이를 공격하는 수단을 선택했고, 발빠르게 5G가 발전하고 보급되어야 할 이 시기에 이유 없이 5G의 발전 속도가 더디고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정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화웨이를 공격하는 반면 자체적으로는 위성을 사용한 6G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만 보아도 절대로 루머나 음모론이 아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발전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6G의 보급을 5G를 건너뛰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시기를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견제와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5G 관련 표준 특허도 적지 않은데요. LG와 삼성의 표준 특허 보유량을 합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특허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 양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삼성이나 LG를 견제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고 공생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만 보아도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력으로 화웨이를 공격하는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화웨이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나 봅니다.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 절대로 표준 특허를 악용하지 않고 무기화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해놓고 화웨이의 서유럽 홍보 담당 사장이 화웨이를 제재한 대가로 미국은 화웨이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또다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 이미 지난 몇 차례 전면전에서 충분히 미국에게 쓴맛을
맛을 본 중국이 아직도 미국이랑 한판 붙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약자라고 미국이나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에 비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네요. 현재 이 시점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공생하며 세계 안보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인 선택을 했다는 부분에서 사유가 충분히 정당해 보인다는 시점과 또 다른 시점으로는 미국은 세계 평화와 경제의 안녕을 빌미로 미국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만들어 피해를 모면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공평하지 못한 요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화웨이의 협박이 먹혔는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 기지국이나 제품에 들어가는 미국산 제품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제품 생산을 불가능한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한 채 화웨이가 스마트폰 브랜드 관련 대부분을 매각하려는 모습을 보여 중국이 미국에게 또 한 번 크게 당하게 된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삼성과 LG를 터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한국의 5G도 뺏으려고 작정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만큼 한국도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아직까지 미국은 한국 기업을 공격한 적은 없었고 미국에서 삼성이나 LG를 공격할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현재 중국의 상태는 따로 크게 보도된 바는 없지만 굉장한 타격을 입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이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지어질 때까지는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